여기 신청 페이지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AI 시대라는 거예요. AI 시대. 자고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전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유튜브만 해도 자료가 다 있죠, 사실. 모든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애들이 궁금한 거 유튜브에 다 찾을 수는 없거든요, 학습 자료나. 근데 지금 AI 시대는 모든 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AI가 이제 오픈 AI의 코덱스 모델, 걔는 인간을 다 뛰어넘었어요. 코드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간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것을 보셨겠지만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도 AI가 더 잘합니다, 이제. 거의 최고의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이게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 그 무슨 얘기냐면 정말 천재 하나가 이 학생들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조금 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지금 다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 중, 고등학교들도 숙제라든지 아니면 자기 학습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금지할 수도 없고 금지하면 능력이 떨어질 겁니다. 확실히. 그냥 그렇지 자기의 호기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시대예요. 그거를 금지한다? 이러면 지금 엄청난 학습 자원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몇 년을 꾸준하게 자기 탐구를 하면 다 전문가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전문가 수준으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완전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3월 달부터는 아예 안 가르칩니다. 전에는 온라인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하나 설명을 다 했어요. 수학에 대해서 개념 하나하나 진도 맞춰가지고 나 파이썬도 얘들아 이제 들어와서 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짜주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짜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다 지금 거의 그렇잖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선생님이 설명하고 개념 설명하고 이제 너희들이 해봐 이런 식으로 일방 그러니까 약간 일방적이긴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하고 질문이 있어? 그럼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온라인에 다 컨텐츠가 있고 AI도 있기 때문에 해소를 하라고 하죠. 스스로 하라고.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만 제가 Q&A 방을 열어놔요. 그래서 Q&A 방 URL을 주면 별도의 화상 강의실이 제가 기다리고 있는 강의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로 와가지고 질문을 해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1대1로 자기가 모르는 것만 해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따로 화상 강의실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라이브로 그래서 그 방으로 와서 문제를 해소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아이들이 질문하러 많이 왔습니다. 3월달, 4월달 이럴 때는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거나 저런 모르는 것 때문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빈땀을 뺐죠.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스스로 해봐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했으면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는 아이들 스스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교사는 가르치지 말자. 이게 제 이제 모토거든요. 그걸 제가 실천하려고 직접 가르치지 말자. 필요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만 가르치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퀴즈 같은 걸 보고 월간 평가 같은 걸 보는데 아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점수가 예를 들면 뭐 4, 50점이 나왔다 수학에 그러면 뭔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디텍트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찾으면 이제 아이 부르죠. 예를 들어 불러가지고 이 개념에서 좀 어려워하던데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이제 어려웠어요. 모르겠어요. 그때서야 제가 다가가면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한 10분 정도만 설명을 해줘도 알겠어요 하고 쭉 자기 진도로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거는 막힘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다 장애물은 아니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고 가끔 막히는 게 있으면 그걸 뚫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성취가 훨씬 더 좋아요. 자기 길을 가고 그리고 제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야, 너 진짜 잘했다. 요 한마디에 또 신이 나가가지고 또 열심히 해요. 이 어른들, 교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시대에 무엇일까? 저는 그걸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AI가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느낀 거는 인간은 소셜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소셜하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용인받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명확히 그게 동기예요. 그게 아이들이 뛰어나려고 하는 동기예요. 여러분이 왜 의사 되려고 아이들이 할까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명예가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훈장을 받으려고 할까요? 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그렇게 따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약 그 인정을 안 해준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러면 과연 그런 걸 할까? 안 하겠죠.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돈에 의존해가지고 막 사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명예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엄청 떨어질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것은. 근데 뭐, 그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 있다. 그럼 옆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죠. 내 그룹에 있는데 그 그룹에서 내가 소속되고 인정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인간에겐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개인은 너무나 연약하고, 인류에서 보면은 인류는 모여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때 이제 힘을 내는 거거든요. 한 개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여가지고 엄청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동기 유발이든 아이들이 학습을 하려고 하는 거든 그거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셜한 게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 유발책들,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마련해주고 어른들은 뭘 하느냐 소셜하게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거 그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이 와요. 몰라가지고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것과 오 야 진짜 좋은 실수했다. 그리고서는 알았어. 야 너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돌려보내면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요. 그래서 인간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회피를 해요. 자기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거 명확해요.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느냐?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스스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고 의존하게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기 효능감이 있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잘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어떤 아이들이 스스로 못 하는지를. 근데 그게 수년간 쌓이거든요. 이 아이 인생에. 근데 저는 선생인 나는 가르치지 않고 어차피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를 때만 오면 돼. 모르는 걸 해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배움의 의지만 있으면 대신 이제 칭찬을 엄청 해주죠. 거의 대부분 칭찬해주고 칭찬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너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얘기해주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잘 못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조금씩 강화하려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그 긍정적인 피드백, 물론 매사 긍정할 수는 없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조금 같이 노력해보자. 그런 것들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제 역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와서 오면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성취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정과 성취인데 과정에 따른 성취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데이터가 다 남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의 학습에 그냥 태도만 보면은 정말 이거는 억울한 일이에요. 엄청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볼 때 태도를 보겠죠. 그죠? 열심히 하는 거, 집중하는 거, 뭐 하는 거. 애들은 엄청 억울해요. 왜냐면 잘했을 때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거든요. 뭐야, 이거 유튜브 봤네? 게임 동영상 돌렸니? 요럴 때 개입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죠, 사실은. 그거는. 안 돼요. 회피하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른 루트를 찾으려고 하지, 절대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근데, 대수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데이터에 남아요. 흔적. 아무것도 안 하면 흔적이 없는 거고, 뭘 하면 흔적이 남게 되고.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이제 모든 학생들이 공유를 하고, 부모님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걸 통해가지고, 사실만 잘 전하면 돼요. 사실만.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한 달에 20일 수업에 참여하는데, 과제라는 거는 별게 아닌데, 자기가 한 거를 그냥 제출하면 되고, 흔적을 남기면 돼요. 그게 과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동영상을 봤다, 그러면 완료했습니다 하고,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이 있으면은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 아무것도 뭐. 어떤 학생은 뭐 3번, 4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3번, 4번. 20일 중에 3번, 4번. 그러면 대번 이거 뭐 한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너 딴 거 했지, 딴짓 했지.
이러면 아이들은 반발하거든요. 뭐, 딴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이게 우리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이의 변명.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이유를 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변피하려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꾸가 이제 부모님 화를 막 엄청 북돋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변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대화가 이게 나는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건데 결국에는 이제 감정 문제로 번지고 이제 신뢰가 깨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그 세 번 했으면 그 중에서 하나 잘한 거 있으면 이렇게 잘했네? 어떻게 잘했어? 그럼 애가 이제 벙찌죠. 제가 부르면 무조건 좀 아이들은 어른이 부르면 부정적 반응을 해요. 왜 불렀어?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에서. 그럼 아니야, 잘해서 불렀어. 그러면 이제 애가 와가지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잘했는데 왜 세 번밖에 없니? 그러면은 그게요, 뭐 안 됐나?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이거 15번은 있어야지. 그치? 그럼 잘해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해볼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조금 이거 집중이 안 됐거나 딴 거 한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완화해서 얘기해주면 아이가 맞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조금 이번 달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하지 마. 할 수 있지? 내가 너한테, 너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애한테 이 정도 요구하는 게 과하지 않지? 그러면 애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변화가 조금 됩니다. 그럼 변화하면 제가 또 달에 딱 불러줘가지고, 역시, 어? 다르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를 그냥 변화시키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너무 거짓말 한다거나, 뭐,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코업을 하기도 하고, 상태에 대해서 좀 심각하면, 제가 들어서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고, 어떤 학생은 진짜 단호하게 얘기해가지고 변화한 학생도 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가 계속 유튜브 보고, 게임 영상 보고, 수업 시간에 그랬다고.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통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같이 좀 협력을 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 교육관에서는 긍정적 피드백이 아이를 변화시키지,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갖다 뭐라고 하면은 변화될 리가 없거든요. 그냥 수업을 종료하고 마는 거고, 이런 거 하지 마. 인터넷 쓰지 마. 컴퓨터 쓰지 마. 이렇게 돼요, 다 그냥. 근데 그게 방법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의 데이터를 보고 언제 뭘 했는지, 몇 번 노력했는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아이 상담했죠.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너가 준 데이터는 너의 잠재력을 엄청 깨먹는 정도 수준으로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미 이제 아이는 걸렸어요. 엄마한테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문자를 줬기 때문에 마치 제가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고 하니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애가 과제를 제출했고 그 다음날 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한테 문자를 주고 칭찬을 해주라고 했어요. 약속을 지켰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다고. 그 뒤로는 태도가 많이 변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모범적인 학생이 됐어요. 계속 칭찬을 받는 거죠. 근데 계속 칭찬을 받아요. 그 학생이 이제 며칠 전에 생일이었더라고요. 저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머리 좋아지는 약 먹었냐고 요즘 왜 이렇게 잘해? 그랬더니 싱글벙글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잘해요? 몰랐어요? 이러면서 너 잘하고 있어. 약속을 지키고 있어. 모든 기록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그랬더니 싱글벙글 해가지고 막 돌아갔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두 개의 클래스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 파이썬 수업에 못 들어간다고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 블로그 썼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일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아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걔 생일날 제가 엄한 소리를 했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쵸? 똑바로 안 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아이 생일이었는데 부모님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애가 벌써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칭찬했다고. 그래서 제가 또 부모님께 이제 더 칭찬을 해주라고 생일이기도 한데 요즘 진짜 잘하고 있다고 했더니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많이 변했습니다. 그 아이가. 뭘로? 다른 건 없어요. 내가 하나하나 가르칠 것도 없고 애가 잘하고 있어요. 속도도 훨씬 진도 속도도 빠르고 집중도 더 잘하고 적극성도 있고 그리고 대말을 더 신뢰하고 더 따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시대에 이제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게 여러분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더 용기를 내셔서 집에서도 그렇게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티격태격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변화를 이끌려고 하면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 순화돼 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고칠 것도 좀 순화돼 가지고 아이를 믿어주는, 지지하는 방편에서 이런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게 교사인 선생님 저하고 일관되면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 이렇게 징계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또 했어, 그냥 징계.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면 뭐 이제 변화가 사실 그런 방식으로는 없죠. 월간 리포트라고 했지만 사실 부모님들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매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실시간에 아이의 성장, 전달에 비해서 다른 학생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어떤 과제를 내고 있고 어떤 걸 안 냈는지 이런 것들을 늘 볼 수 있고요.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수학과 고전, 여기 책 읽는 게 관심이 많고 독서에 대해서 많으신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초등학생 수학과 고전 읽기를 하면 되고, 이제 중등 수학이고, 이거는 파이썬인데, 저는 파이썬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창조를 할 수 있거든요.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 뭐, 하여튼, 그리고 파이썬은 굉장히 논리적 언어예요. 그 자체가. 언어라는 게 자체가 논리적인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이, 요즘 시대 아이들은 배우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AI 시대에 뭘 배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잘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AI 시대에도 영어도 해야 되고, 우리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읽고 이해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도움을 통해서 더 늘어나는 거죠. 실체적인 뭐, 아이들이 뭐 작가가 안 되는 이상 글을 진짜 잘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AI 도움받아서 더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파이썬 같은 경우도 기본 문법을 익히면, 문맹이 되지 않으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뭐 자기 프로그램을 막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뭐 게임, 자기가 그냥 유튜브 하고 AI 이용해가지고 자기 게임을 막 만듭니다.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너무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좀 부모님들이 걱정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걱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너무 그런 것에. 여기 이제 통합 패키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만 빨리 살펴볼게요.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 모든 과정은 이제 클래스룸이라고, 제가 신청하시면 클래스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고전은 여기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 비화, 비례식, 아이들이 이제 제가 보고 승급을 시켜줘요. 과정에 따라서 좀, 잘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과정을 올라가는 거고, 여기 이제 수업 과제에 보면은 여기에 계속 뭐 1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영상이죠. 영상을 보고 이제 완료했습니다 하고 체크하고 제출하면 기록에 남게 되는 거예요. 진도 관리가 이렇게 기록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퀴즈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제출하면 이제 이것도 퀴즈 점수도 이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퀴즈 점수도. 요거는 이제 수학은 수학 감각, 제가 집필한 수학 감각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조금 요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월간 평가를 제가 보고 있어요. 매달 월간 평가. 그래서 월간 평가 보고 학년별로, 이건 학년별로 자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학년별로 보고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험을 보는 방식은 좀 독특해요. 아이들이 믿으시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월간 평가를 언제 보냐고 자꾸 기다립니다. 월간 평가를 시험을. 왜냐하면 저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아이들이 저는 그냥 몰랐던 거를 인지하고 다시 도전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 번. 그리고 3번 보면은 제가 설명지를 줘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굉장히 답은 주지는 않지만 수학적 사고를 읽으면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가 있어요. 제가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과정을 따라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도전하는 그런 재미도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100점을 받으면 제가 상장을 줍니다. 부모님께 PDF 파일 줘서 이거 상장 프린트 해가지고 와 이제 칭찬 좀 해주라고.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뭐
한 번에 100점 맞는 애들이 있죠. 영특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에 100점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훼손되나요? 그거는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의 판단 기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칭찬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A와 B 중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근데 저는 아이들은 발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거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결정적 차이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시험 끝나면 틀린 문제를 안 봐요. 안 봅니다. 왜냐하면 봐도 모른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렵다 생각해도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무조건 봐요. 틀린 문제를. 근데 그게 습관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습관적. 저는 틀려서 뭐 45점을 받았다. 괜찮아. 45점 괜찮아. 다시 풀어봐. 그럼 다시 한번 초등학교 애들은 대부분 얼렁뚱땅 해가지고 틀리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하는 거를 거의 잘 읽어보지도 않고 푸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를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두 번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그 점수가 못 박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시 해봐. 그러면 20점, 30점씩 올라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한국 교육이 물론 이제 여기에 적응해야 되긴 하겠지만 제일 좀 크게 문제되는 거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이제 심한 거죠, 사실은.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데 시간 여유를 준다고 하면 거의 풉니다, 풀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은 뭐 5학년 문제였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5학년, 6학년, 4학년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예, 사고 과정을 요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짧은 시간 동안 네가 풀어 이러면은 이건 기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근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이걸 생각을 하는 거. 그럼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한단 말이야 아이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럼 풉니다. 근데 그런 게 수학의 즐거움이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그래가지고 20분을 고민해서 만약에 풀었다고 하면 칭찬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것도 그냥 결과라기보다는 모든 게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학교 시험은 결과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꾸준하게 아이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완화시켜 주면서 트라이얼을 틀린 것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그거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하면은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을 안 한다.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하려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어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문제 갖고 생각해 보여야 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평가는 다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성적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장 주고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몇 번 해보니까 언제 하냐고 저한테 자꾸 닥달을 합니다. 언제 하냐고, 월간 평가 언제 보냐고.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이제 저희 교육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에서는 수학관과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제 월간 평가를 꾸준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그 부모님들도 다 볼 수 있는데 월간 성장 리포트라고 해서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 이름을 월별로 학생 이름을 보면 실시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이 월간 평가가 이제 90점을 받았네요. 과제 제출을 이건 이제 친해지면 과제 제출이 많은 거고 동영상 제출이 많다거나 다른 과제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걸 했는지 쭉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안 했던 거, 퀴즈 안 풀었던 거 과목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이 퀴즈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수학 감각은 거의 한 번 시도해가지고 100점 받았고 이 월간 평가가 얘기했던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번 시도해가지고 첫 시도가 66점이에요. 지금 90점까지 올린 거예요. 이런 거를 하냐 이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딱 한 번인 기회에서 시험을 보면 하냐 이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만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을 주느냐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봐도 아이들이 왜 시험을 회피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왜냐하면 요거를 시도를 인정해주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인정해주면 더 합니다. 그거를.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 네가 생각해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했어?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면은 나중에서 필요할 때 수학적 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사고도 하고 여러 번 트라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 학생이 9월 첫 시험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늦겠죠? 그래서 4번을
트라이 됐어요? 4일에 걸쳐서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 예측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라는 게 다 있거든요. 아까 클래스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38개 중에서 17번 했고 11개 남아서 10월 20일 날 약간 이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파이썬은. 분수도 10월 9일 날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써서 매월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포인트를 봐달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아이들은 그냥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금이 뭐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학과 고전에서. 그러면 책은 어떻게 읽느냐? 책은 제가 요즘에 이제 요거를 다 쓰게 합니다. 데일리 모먼트라고 해서 제가 요즘 글을 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제 또 고민이기도 한데 어떻게 동기를 유지하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시대에는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공부와 같은 거, 단기적인 거, 이런 것들, 영어 공부 이런 것도 어려워요. 수학 공부.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능적인 거는 즉각적 반응, 즉각적 피드백이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도파민이 막 분출하는 거죠. 뭐 SNS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공부는 끝도 영어 공부는 끝도 없어요. 사실은 중간중간 시험 보긴 하지만 그게 동기를 계속 유지시켜 주냐? 그러면 사실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소수의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거는 뭐 갑자기 책 한 권 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두뇌가 거부해요.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자 만나면 도망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힘든 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생존 본능상 거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달콤하고 생존이 유리한 것들을 이제 자꾸 탐닉하게 되는데 도파민 분출하고. 근데 공부는 1년을 해도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동기 유발이 되겠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쪼개야 되거든요. 자기가 쪼개고 아이들이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선택해 가지고 실행하고 집중하는 거죠. 20분 타이머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이머가 울려요. 그때는 온통 집중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성취 특히 공부와 같은 두뇌를 쓰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 집중을 유지하는 거.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집중한다. 15분이든 20분이든 그러면 핸드폰을 완전히 멀리하고 인터넷에 들어올 때부터 다른 사이트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이거를 한다라는 집중을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걸 하고 그리고 나서 쉬어야 돼요. 뇌과학에서 일관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가 집중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집중을 제일 잘하느냐? 통상적으로 25분입니다. 25분. 그래서 쪼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쉴 때 뭐 하느냐?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 피아노도 이제 연습을 엄하게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힘드니까 그만 이제 두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피아노 연습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쉬게 해요. 근데 쉴 때 뭐 우리 뇌가 찾는 도파민을 일으키는 뭐 SNS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럼 뇌가 쉬는 게 아니거든요. 혹사당하는 거거든요. 계속. 인포메이션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좀 편안하게 쉬는 거죠. 잠깐 돌아다닌다거나 산책한다거나 눈을 감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 두뇌를 이제 측정해 보면 어떠냐면 인간은 쉴 때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정리를 합니다. 좀 전에 했던 거를.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손동작이기도 하지만 두뇌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실시간으로 자기가 연습했을 때보다 20배는 빠르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쉴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쉴 때 시뮬레이션을 하고 조금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두뇌는.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 기억 장치에 넣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는 버리고 쓸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강화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오래 앉아가지고 엉덩이 힘 붙이라고 하면 힘든 일이에요. 그냥 짧게라도 집중하고 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짧게라고 집중.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 권하기를 25분 권해줘도 40분 한 애가 있고 1시간 한 애가 있고 15분 한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집중하겠다고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제 그 주변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제 사춘기 들어가지고 딸이
경쟁이 좀 치열한 목동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일부러 이제 전 이사를 갔죠. 아이 교육을 위해 가지고. 그것도 부모의 어떻게 보면은 희생입니다. 근데 원하는 데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기회가 있다고. 그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환경이 주는 프레셔 때문에 아이가 공부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거기를 갑니까? 왜 강남을 가고, 왜 목동을 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 환경이 주는,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그 환경 안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원하고 가겠죠, 사실은.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매월 쓰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배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각오하고 간 거죠. 그리고 아이는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본, 새벽 1시까지. 성적은 안 올라요. 성적은 안 올라. 새벽 1시까지 하는데, 성적이 그냥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반에서 5등, 이렇게. 20명 중에서 5등이면 옛날에 우리 때는 한 60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15등 하는 겁니다. 10등 밖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인석을 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새벽 1시까지 하는데, 그것도 석유비로 무진장 쓰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당연히 안 오르죠. 스스로, 걔가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공부가 아니고 학원 숙제예요. 하라고 하는 거. 근데 뭐 집중 안 해요. 핸드폰 옆에다 갖다 놓고 공부하는지, 부모는 속 터지는 거죠. 공부하는지, 지금 카톡으로 하는 건지, 뭐 까똑까똑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 새벽 1시까지. 그래서 애는 그냥 새벽 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고 자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좋은 습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자기가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 방해하는 거를 완전 걷어내고, 집중하고, 쉬고, 집중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일반 학교 다 내신이 좋은 데로 갈까? 막 이제 계속 이제 아이를 이제 트라이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잘 적응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여러 가지로. 부모는 계속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계속 쓰게 하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독서 활동은 따로, 독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독서 활동은 제가 따로 모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이제 책을 선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책장이 생기고 그러면 아이들이 읽은 책들이에요. 여기가 쭉. 그리고 Q자가 있는 거는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퀴즈가 있어서 이거 퀴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퀴즈 풀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3단계 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이들은 퀴즈 같은 거 풀고 싶어 합니다. 책을 읽으면. 점검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걸 칭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50점인데 눈 감으면 딱 되거든요. 50점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럼 100점 받잖아요. 그럼 칭찬해주면 돼. 모든 로직이 다 그래요. 그래서 독서자 랭킹이라는 것도 두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DASP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식물을 다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100점 받으면 이제 포인트가 쌓이고, 책을 한 번 읽으면 포인트가 쌓이고, 100점 받을 수밖에 없는 건 퀴즈를 두 번, 세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취를 느끼는 거죠. 이런 것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성취를 많이 느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라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가 보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을 하는 거, 결정하는 거거든요. 상황 파악 자체를. 그리고 칭찬만 해주면 돼. 한권 읽었니? 이건 이제 어머님들도 아이디 들어가셔서 보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서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여기서도 그룹 같은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듣는 아이들, 예를 들면 수학과 버전 읽기 듣는 애면 애들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뭐 칭찬할 수도 있고 서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어떤 애가 1등 했는지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을 쭉 보는지 기록들을 다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고 기록들을 공유하고 뭐 랭킹도 있습니다. 여기도 랭킹도 있어서 지역이나 소속이나 자기 학교를 대놓고서 이렇게 학교 그 학생이 또 열심히 하죠. 80, 30은. 네. 지금 한지가 제가 이거를 아이들에게 적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아이들이 보면은 100시간, 92시간, 엄청난 시간이에요. 타이머 켜고 그 시간씩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이 남는 거죠. 내가 뭘 했고, 뭐에 집중했고. 그래서 아침마다 요거를 열어가지고, 오늘이 토요일 아닙니까? 이거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네, 하고 있는 애들이. 계속 합니다. 계속. 기록에 남기 때문에 결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동기유발은 이런 방식으로 책도 이제 책장에 하나씩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책장에 하나씩 꽂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것이 하나씩 읽으면 랭킹에 반영되고
우리 학교 랭킹에도 반영되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서 읽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쌓인다라는 거죠. 통계도 볼 수 있고, 배지도, 배지도 이제 일일 1등 한번 하면은 주고, 뭐 퀴즈 도전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배지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동기유발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그거를 보고 부모님께서 칭찬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둔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결과만 자꾸 보면 아무 변화를 못 시켜요.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과정을 함께 해주고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면 늘 뭔가를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과정에 있는 성장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과정에서 칭찬해주면 돼도 왜냐하면 그 과정을 같이 하면 그 믿음이란 것도 당연히 믿을 필요도 없죠.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의심하기 시작하고 한 아이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삶의 어떤 처지는 주변에서 나를 의심한다.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런 속에 처했으면 어떤 감정과 반응과 내가 이거를 잘 하려고 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명확해져요. 제가 또 좀 깜짝 놀란 게 부모님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에게 월간 평가를 했잖아요. 와, 너희들 전 달보다 이렇게 잘했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에이?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랬더니 더 잘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문을 해봤어요. 야 너희들이 저번보다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맛있는 거 또는 해달라고 할 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해주시는 분 이렇게 했더니 과반이 안 돼요. 과반이. 엄마에 대한 그러면서 애들이 또 우리 아빠는 해줄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아빠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이제 뭐 하여튼 그런데 의견을 주고받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내 성취, 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에 대한 감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근데 그게 강화됩니다. 계속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결과 중심이거나 아이의 과정을 안 보고 아이 생각을 안 듣고 내가 하려고 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서 이제 쉽게 판단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명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퀴즈를 보면은 이제 수학 퀴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페이지들이 다 있어요. 클래스룸에 가면은 월간 성장 리포트도 있고 학습 마법 포탈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마치 개발자처럼 이렇게 클릭하게서 들어가면은 결과들도 볼 수 있고 과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퀴즈를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곱셈 과정과 이 학생이 곱셈 나눗셈 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점수가 좋습니까? 그렇죠? 100점, 100점, 3번에서 100점 받았죠. 만약에 뭐 3번이 아니고 3번인데 50점이다. 그럼 제가 이제 개입을 하죠. 예를 들면 미미한 개념이 있는지. 이 학생은 계속 잘하고 있죠. 여러 번. 이런 것들은 이제 5번에 걸쳐가지고. 왜 이 학생 90점 받았는데 왜 이 학생이 5번 할까? 이 퀴즈 귀찮게. 틀린 것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춘 것도 다시 다 풀어야 돼요. 당연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자기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써.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보시고 오, 2번 100점 받았네. 잘했어.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부정적인 볼 게 아니고 잘했어.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학습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제 가정에서 애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룰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고 여기서는 뭐 칭찬거리밖에 없죠. 뭐 사실은 칭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래서 이것도 곱셈과 관련해서는 뭐 나눗셈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점수가 다 좋습니다. 여기 좀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데 얘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77점으로 만족하겠니? 조금 더 해봐. 그럼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죠. 월간 평가도 이 학생도 월간 평가를 보면은 이런 페이지들이 이제 로그인하면 볼 수가 있고 처음 시도했을 때 점수인데 좀 떨어지다 올라왔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아이들은 실력이 고정돼서 갖춰져 있다기보다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에 어떤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자예요.
근데 선생님이 불렀대는데 학교 선생님이 얘 수학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절대 지도가 필요하다고. 어머님 너무 바쁘셔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아이는 LCM을 할 때 받아내림 같은 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우르르 틀린 거예요, 그냥. 그 관련된 문제. 영특한 아이거든요. 근데 충격을 먹었어요. 선생님 이야기와 부모님이 그 들려가 가지고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아이가 각인되기를 수학을 못한다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게 그러니까 교육은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애가 금방 까먹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를 꺾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없지만, 의외의 결과를 내거든요. 우리는 늘 어른들의 피드백은 성장을 지향할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왜 떨어지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세요. 올라갈 거니까. 그때 칭찬해주면 올라가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 학생은 처음 볼 때는 점수가 좀 낮았지만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4번, 5번, 4번. 지금도 4번에서 90. 우리는 이 문제를 아마 부모님이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 9점, 4번에서 9점 받았는지는. 그러니까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과만 가지고는. 아니는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섣불리 할 필요가 없고 좀 기다려서 이제 긍정적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여기 이런 거 모으는 재미도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어른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기 뭐 나무 하나 있고 하트가 있는 거. 아이들은 성취를 느껴요. 좋아해요. 이거 모으려고 하고. 왜 캐릭터 그렇게 많이 막 팔리겠습니까? 그거 모은다고. 아이들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동기유발적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제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90점 받았네? 4번이나 했어. 잘했어. 조금만 더 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힘들다고 계속 90점 분턱을 못 넘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클릭해보면, 여기 클릭하면 저는 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해설지를 볼 수가 있어요. 3번 이상 하면. 그럼 여기 재밌는 이제 해설이 나오는 거죠. 이걸 힌트 삼아서 풀 수가 있는 거죠. 못 풀면 이제 저한테 오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노력의 가치를 자꾸 인정해 주려고. 그러니까 3번 이상 보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면 좋은지를 이제 힌트들을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대화를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화 형식으로. 중등수학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중등수학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방에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수학과 고전이에요. 수학과 고전은 한 20분 정도 아까 타이머 맞춰놓고 각자 목표를 세우게 하고 책을 등록하게 하고 읽습니다. 같이.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 퀴즈를. 잠시만요. 독서 퀴즈도 풀고 자기 랭킹을 올리고 지혜의 숲을 가꾸고 뭐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사실은 읽어라 안 해도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다 즐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좀 여유가 있고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또 기록에 남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안 읽는 이유는 아이들이 책 안 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2가지. 첫 번째, 시간이 없다는 얘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2번째는 독후 활동 있는 거. 뭘 자꾸 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쟤는 퀴즈 있거든요. 퀴즈는 달라요. 자기가 성취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왜냐하면 2번, 3번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이제 증거들이 칭찬의 증거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칭찬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번 보고 성취를 느껴라. 그러면 틀렸던 걸 다시 보고 이 책에서 이 주제는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점수는 그러니까 저는 테스트나 뭐 시험은 성장을 위한 도구이지 줄 세우기는 전혀 아니다. 근데 그건 기록에 남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학생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보여줘야 돼요. 평가는 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태도를 길러주려고 하는 거고 중등 그리고 이제 그렇게 20분 하고 5분 쉬고 이제 수학은 아이들 스스로 동영상을 보고 체크하고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퀴즈를 보고 동영상 보면 그 다음에 퀴즈가 있고 퀴즈 점수들이 나오고 실시간도 좀 뜨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이제 제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모르면 저한테 와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거고 중등 수학은 2가지 과정이에요. 여기 중등 수학은 기본 과정이 있고 제가 이거는 동영상 2, 3분짜리 길어야 4분 안쪽으로 되는 동영상
중 1, 2, 3학년 과정을 전체를 담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절대 개념이라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교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단원평가나 또는 단원평가나 모의고사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여기도 수업 과제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과제 제출을 하게 합니다. 영상을 보고 중등 정도 되면 필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정리를.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해서 제출을 하도록 만드는 거고, 제출을 하면 제가 이제 거기다 피드백을 좀 쓰죠. 그래서 여기도 중등도 뭐, 이런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자기 성적이나 다른 학생이 했던 개념 노트, 필기했던 것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클릭 메스라고 해서 제가 좀 개념을 쉽게 클릭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등 처음 접하는, 초등 연령에 중등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릭하면 설명을 보고 뭔지 알고 다음 문제. 조금 더 재밌는 것들도 있고요. 중등 수학도 주로는 이제 영상을 보고 스스로 영상을 보고 과제 제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릭 매스라든지 퀴즈 같은 거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과제를 그냥 그날 했던 거를 필기한 거를 과제 제출을 하라고 하고 저는 거기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퀴즈도 풀 수 있어요. 퀴즈도 여러 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퀴즈도 로그인하면 자기 몇 번 시도해서 100점 받을 수 있도록 또 열어놓죠. 아이들이 개념을 스스로 좀 풀어서 익힐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중등도 자기가 로그인하면 이렇게 보여져요. 자기 점수와 퀴즈 점수, 이 학생 퀴즈나 단원평가나 모의고사 같은 거 어렵습니다. 단원평가나 모의고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히스토리 기록에 계속 남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쭉 노트 필기한 걸 같이 공유해요. 영상을 보면서 필기하는 거. 뭐 이렇게 잘하는 학생도 있고 대충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냥 동영상을 보면 멍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트 필기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리해가지고 아이들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데이터들은 다 이제 공유를 합니다. 학생별로 다. 자기 퀴즈나 성적, 단원평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영상만 있지는 않고 퀴즈나 단원평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묶어놓고 있어요. 절대 개념도 마찬가지로 학습 기록들 같이 공유하고, 과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단원평가, 뭐 모의고사 문제,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도전해보라고. 여러 번 도전하면 또 100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프라든지 자기 로그인하면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기록을 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캡처해가지고 이 문제 해설을 해줘 이러면 다 AI가 알려줘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수학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다 마찬가지. 그냥 대화를 하면 돼요, 대화를. 그래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저한테 중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파이썬은 좀 있는데 중등 수학 정도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AI로 문제를 해소했어요. 근데 같이 모여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공동체죠. 데이터가 남고 그런 걸 보고, 그리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칭찬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것도 기다려요. 왜 코멘트 안 써주냐? 요즘에 저 선생님 저한테 코멘트 안 써줘. 이런 것들을 또 특히 중등 연령에 가면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정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의 역할은 그런 거를 좀 터무니없는 얘기 말고 그래도 데이터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들려주면 아이들은 그 연령에서는 스스로 하려고, 터치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꾸준하게 해주고 결국 이제 독립하는데 과정 끝나면 아이들이 독립하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과정이 있어요. 처음 파이썬, 그다음에 파이썬 게임 프로젝트가 있고 심화가 있고 파이썬 수학이고, 이건 이제 중등 수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지고 구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처음 파이썬도 영상이 있고 다 형태는 그리고 매일 이제 자기가 짠 코드를 제출해요. 그럼 제가 그걸 평가합니다. 평가라는 게 피드백 못한 거,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뭐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과제 제출에서 매번 과제 제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애들이 코멘트를 달아줄 수도 있고 제가 코멘트를 달아줄 수도 있고, 애들이 코드를 짜는 거죠. 이렇게. 여기 다른 거 볼까요? 정말 아이들이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처음에 제가 파이썬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게임. 처음 파이썬은 그림을 그려요. 보이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코드를 익히고 또 문법을 익히고, 이렇게 보시면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
아주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합니다. 아이들이 코드 짜는 거는. 그리고 이제 처음 파이썬 끝나면 이제 게임 프로젝트나 게임 프로젝트 한 것도 한번 볼까요? 이 학생은 너무 부모님이 이 학생은 지금 이걸 거의 안 보고 짤 정도로 이거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거의 게임 프로젝트를 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미진하다고 다시 게임 프로젝트 처음 시작해가지고 거의 외우는 자기가 완결을 좀 지켰다고 스스로 그래가지고 안 보고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수준이 상당히 그냥 쭉쭉쭉 올라가요. 관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안 보고 짤 정도로 이제 짭니다. 자기 스스로. 부모님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프로그래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학생,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이 이렇게 최우수상, 이것도 월간평가 100점 받아서 최우수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매달 월간평가 결과를 보내드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한테 칭찬해 주도록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부모님께서 이 선생님 학습, 최근에 그런데 학습 시스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코딩 막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또 대회를 찾아가지고 대회 나가고 싶다고 막, 이런, 제가 대회 준비나 이런 거 안 시켜요. 학원에서는 다 대회 준비를 시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뭐 코딩이든 어떤 대회든 그게 학원에서 만들어준 것이지, 그게 아이들 실력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른 개입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무슨 대회든. 그냥 대회를 만들었다면 다 그래. 특히 이제 코딩 같은 거는 이 아이 작품인지, 어른의 작품인지 잘 모를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원이 운영되죠, 사실은.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없지만, 아이의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 뭐 대회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동기가 유발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내가 너 이렇게, 대회 참석하는 건 네가 알고리즘 문제를 연습해서 빼야 돼. 내가 봐주진 않아. 그러니까 1등은 못 할 거야. 왜냐면 이런 것만 대회 준비하는 학원들이 전국에 부지기수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근데 대회에는 참여하는 데 의의, 그 다음에 너가, 문제를 스스로 연습하고 푸는데, 그런데 의의를 두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 해석이 주어져야 아이가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죠. 제 주변에도 많은 아이들이 과학고 준비를 하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준비하지 않겠어요? 떨어지는 게 다수죠. 합격은 소수고. 멘붕이 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애들도 꽤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노력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학교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미래를 그냥 자기 노력이나 그것이 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놔버리는 그런 애들 많습니다. 애들이 속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목소리를 자꾸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건 과정이 즐겨하면 결과는, 인생의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 봐서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노력했던 건 어디 안 가. 네가 일반 학교를 가든 다른 학교 가서 그 실력이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계기로 이제 삼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를 늘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결과라고 생각하면 이제 끔찍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려운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가르치지 않아요.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코드를 무조건 제출해요. 제출하고 제가 피드백을 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많습니다. 모르는 게.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럼 다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파이 게임 정도, 게임 프로젝트 할 정도 되면은 안 와요. 거의 자기 스스로 해결해. 이런 정도 되면은. 가끔 와요. 초반에. 그것도 게임 프로젝트 처음에.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약간 이제 못할 자도 있고 문법 뭐 오류도 있고 로직에 오류도 있고 그럼 그런 과정을 좀 거치잖아요. 점점 안 와요. 점점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서 여기 파이썬 심화나 파이썬 수학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코드가 안 와요 저한테. 2단계 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거를 그냥 배우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다 이해되냐고. 그러면 애들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피드백을 하면 당연히 더 잘하려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다 이제 뭐 아이들이 했던 데일리 모먼트나 아니면 이런 성장 리포트나 아니면 아이들이 보는 아까 이제 어떤 퀴즈 결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데이터로 확인하고 색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저나 부모님이 하는 거는
데이터를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주고 좀 기다렸다가 칭찬 포인트를 찾고 변화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면 돼요. 저한테도 얘기해주시고 그럼 같이 협업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소셜한 부분에서 아이들의 인정과 또 좋은 피드백, 다만 이제 경계는 정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예를 들면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 알아서 하라고. 만약에 어떤 존재가 내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있다. 그럼 성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고 실수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그러니까 자꾸 터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앗아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안 주거든요. 바운더리만 정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허용되지 않는 거. 그건데 아이가, 부모님의 어떤 경계, 바운더리 넘어서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지켜주면 괜찮은 그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도 좋은 피드백을 주면서 조금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완화해가지고 들려준다고 하면 크게 아이들아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크게 문제 없이 스스로 하는. 그래서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제가 가르친 거예요. 강의식으로 했을 때는 2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 파이썬에서부터 중등수학의 이제 파이썬 이제 수학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알고리즘 짜가지고 하는 것도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와 약간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것도 좀 지루하긴 하지만 실력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계속 하는 거죠. 수학하고 파이썬 짜면은 저는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이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긴.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근데도 그걸 다 하고 이제 그러면 졸업이죠. 지금 졸업하는 애들이 4명, 5명 생겼어요. 7개월 만에. 2년 동안 해야 될 거를 7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진도는 다 아이들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7개월 동안 처음 파이썬을 지금 끝내는 애들이 있어요. 7개월 동안 2년 과정 모두 끝낸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이들 아이 자체 탓보다도 아이 환경 탓도 굉장히 큽니다. 일주일에 2번 들어오는 애 있고, 일주일에 3번 들어오는 애가 있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애가 있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처럼. 자꾸 이제 계속 코드를 짜려고 하고, 대회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그 아이 성향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설명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질문을 주신 거를 조금 볼게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 마이크 열어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책은 목록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책은 주로는 이제 네버랜드 클래식 일단 고전을 추천해요. 고전은 대개는 이제 50년 이상 좀 된 거, 요즘은 좀 짧아져가 30년 이상. 그러니까 세월의 검증을 거친 것들이에요.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이 전 세계에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세월의 검증을 거치면 다 절판되거든요. 그 검증을 거친 책들, 그런 책들 위주. 네버랜드 클래식에서 그랬는데 아이들 읽을 수 있는 것들을 비룡소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그런 것들은 다 퀴즈가 있어요. 오래된 책들이고 퀴즈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신간 이런 것들은 퀴즈가 없고 물론 그런 책도 읽긴 읽겠지만 저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고전을 읽자 이런 고전의 가치를 조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노키오 같은 걸 읽자라는 거예요. 보물섬이나 그 뭐 로빈슨 크루소 이런 것들을 읽자라는 거죠. 저는 연령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애들부터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하는데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초등 3학년 애들도. 그래서 우리 때랑 또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뭘 만들고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뭐 저는 중학교 때 영어 배웠잖아요. 그때 그 초등학생에게 영어 가르친다면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유치원부터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연령은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처음 파이썬은 굉장히 재밌어요. 사각형 그리고 뭐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기부여는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창조를 하는 세계니까. 초등 3학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초등 3학년부터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영타는 계속 좀 시키시면 돼요. 완벽하게 뭘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면서 좋아져요. 네, 과정 중에서. 처음엔 조금 느려도 좀 짜증나지만 계속 바탕을 쓰는 환경이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으면 10분이나 20분 정도 매일 연습하면 한 1, 2개월 지나면 이제 능숙해지죠.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처음에 자기는 자판도 잘 못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연령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뭐 이 연령에 따른 교육 체계가 굉장히 탄탄한 어떤 교육 이론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게 초음파 일선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잠재력, 성장, 또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쓴다. 결과 자체보다도 약간 그런 거죠. 근데 막 얘가 좀 빨리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목표라고 하면은 조금 다를 수는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계속 그런 습관과 이렇게 태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성취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철저하게 이제 자기 스스로 해라. 예, 그런 관점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해라. 그것도 사실 자기 주도예요. 사실 도움이 필요할 때 질문하고 찾아오는 것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면담을 얼마나 할까요? 1대1로? 여러분 기억에 선생님하고 면담한 기억 있으세요? 1대1로? 대화를 좀? 없죠, 거의. 없어요. 선생님은 계속 가르치느라고 학습 과정과 막 이런 거 가르치고 평가하고 채점하느라고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다. 너는 이런 애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 그럼 어땠을 것 같습니까?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훨씬 좋은 결과가. 그럼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 컨텐츠도 많고 AI도 있고 하나씩 하면서 모를 때만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를 때 저를 찾아오는 그런 것도 좋은 습관이거든요. 도움을 자꾸 이제 적극성이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자꾸 칭찬해주고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데 우리 학교 애들 다니고 이렇게 사회화 되면서는 그런 걸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질문도 안 되고 선생님 찾아가는 것도 안 되고 예, 귀찮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습관이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려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매일 꼭 참여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될 때 참여하면 돼요. 근데 학습은 매일 할 수 있어요.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뭐 과제도 언제든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우리 같이 모이는 것처럼 화상 강의실에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인다라는 어떤 룰이 없다고 하면 아마 규칙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뭔가가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 베이스. 우리가 꾸준하게 뭘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는데 모여서 그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 근데 매일 하면 좋고 일주일에 3번이든 2번이든 시간 될 때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 돼요. 뭐 만약에 이제 그날 결석하고 못 들어온다면 저한테 문자 주면 도움이 되죠? 안 그러면 찾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책은 한 20분 정도 읽어요. 책은. 그러면 이제 책이 계속 읽은 게 다 기록되잖아요. 자기 서재도 기록되고 책이 우리가 읽었던 책이 되고 이제 퀴즈를 풀면은 퀴즈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만 해도 책을 읽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근데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좀 좋지 않게 보는 거는 독후 활동 같은 거를 좀 너무 강하게 하면 책을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쉬운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두껍고 어려운 책 고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어른들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이 아예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책을 좋아하는 아이. 그러니까 독서 교육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목적은 저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아이, 책을 읽고 좋아하는 아이. 그건 당연히 같이 책을 읽는 애들이 있고 그걸 좋게 보는 경우가 있고 이런 책을 읽었어 이렇게 반응해주고 뭐 퀴즈를 풀든 뭐든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책의 선택권 아이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읽고 토론하고. 여러분 여기 제가 읽고 토론하자고 하면 좋아하실 분 있을까요? 어떤 책이든? 책 읽는 재미가 사실 굉장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제한받고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개입해서 이 토론 주제를 정해주고 이렇게 디베이트 시키고 뭐 하면 사고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사고력을 독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온통 막 사고력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점진적이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거예요. 그것도 책은 누구의 개입 없이 저자하고 독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터치 없이 나는 이렇게 해석하든 지금 국어 문제가 다 보면은 저자의 생각을 그냥 문제로 내고 실제 저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쓰는 건데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주고 칭찬만 해줘. 오 이런 책을 어떻게 선배로 왔니? 좋은 책을 선배로 왔다.
잘 읽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봐주면 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책장에 하나 꽂혀 있잖아요. 그랬다고 칭찬해 주세요. 2개 꽂혀 있잖아요. 와, 엄마도 읽기 힘들 것 같은데. 3개 있잖아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책을, 물론 이제 제 학생 중에 그런 애들은 없는데, 그냥 안 읽고 책을 막 등록한다든지,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퀴즈 풀면은, 오, 어려운 퀴즈 잘 풀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이 아이들이, 그리고 고전에 좀 가치를 더 주는, 재밌는 책 말고도, 그것도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에는 좋은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 고전의 가치를. 세월의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고전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천재들이에요. 시대의 천재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 거냐. 즐거움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오케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진짜 좋은 책.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고전을 읽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그리고서 이제 수학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5분 쉬고, 이제 20분 정도는 수학을 해요. 5분 정도는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그때 이제 그 시간에 불러가지고 제가 면담하는 아이들이 1대1로 부르죠. 필요한 경우나 칭찬해 주려고. 뭐, 예를 들면 10명, 15명이 10명이 모여 있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책을 읽습니다. 또는 수학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필요한 아이들 하나씩 불러가지고, 누구누구 와봐. 이렇게 Q&A 방으로 와봐.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잘했어? 이거 미진한 것 같은데, 이 개념 잘 알고 있니? 이렇게 이제 1대1로 코칭을 하는 거예요. 5학년이면은 이제 수준이 다 다른데, 분수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아이는 6학년인데 분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미진하고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근데 속도가 빨라요. 쭉쭉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퀴즈 풀고, 그리고서는 지금은 이제 중등 수학도 거의 마무리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를 듣는 거예요. 분수 듣고, 그 다음에 소수는 자기가 알겠다고 해서 비와 비례식 듣고, 그 다음에 중등 수학 제가 열어주었거든요. 초등 수학 하는데 중등 수학 열어줬더니 지금 중3 기본 과정 중3까지 개념을 다 했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뭘 하느냐, 학년에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이건 자기 학습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어떤 애는 자기 잘한다고 했는데, 월간 평가 보니까 나눗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힘들대, 나눗셈이. 뭔가 좀 헷갈린대요, 자꾸. 그럼 나눗셈을 내가 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미 들었던 것도? 그럼 다시 한번 들어봐. 그럼 언제든지 다시 반복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결승점을 보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또 이걸 못하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 스스로 나눗셈 좋겠어 나눗셈 들어서 근데 속도는 빠를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해가지고 가는 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또 4학년 아이는 글수를 들었는데 점수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산이 좀 안 돼가지고 부모님께서는 곱셈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좀 괜찮아 하나요? 그랬더니 괜찮아 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용기다. 네가 다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들어가는 거는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분수를 하거든요. 4학년 아이가. 근데 월간 평가를 보는데 너무 잘 본 거예요. 100점을 받았는데 2번 해가지고. 그전에는 점수가 진짜 한 40점 월간 평가 보면 몇 개월 전이에요. 그것도 몇 개월 전에. 근데 다시 점검을 하고 자신감이 좀, 그것도 저도 칭찬해 주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자신감이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생긴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변동폭이 커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듣는 거는 저는 언제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수학은 다 이게 잘려져 있잖아요. 5학년은 뭐 하고 4학년은 뭐 하고. 근데 분수도 지금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중간 다 까먹어요, 이게. 제 수업은 하나로 쭉 그냥 분수면 분수를 쭉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들었다고 해도 6학년 과정까지 끝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들으면 되고 초등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수예요, 사실은. 코스는 조금 부차적이고 분수가 제일 힘들고 중요하고 온전한 개념을 갖춰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분수를 탄탄히 하게 하면 소수도 좀 쉽고 그다음 비화비례식도 좀 쉽고 근데 분수를 또 탄탄히 하려고 하면 나눗셈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또 수학 감각은 개념 위주의 학습이거든요.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금방금방 어렵지 않게 따라갈 거예요. 책 선정도 뭐 아이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면 제일 좋습니다. 선택권 자체. 그리고 잘 했다고. 어차피 고전 다 좋은 책이에요. 부모님들은 너무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좋은데 또 좀 더 얇고 그림 많은 거 선택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뭐든 좋은 거거든요. 이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읽을 만한 책을 선택하는 게 책임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림이 많고 재밌어 보이는 걸 읽었는데 왜 거기에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부정적인 판단을 왜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왜 노상 이렇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네가 읽을 만하고 재밌어 보는 거, 또 그림도 예쁜 거를 선택했고 잘했어 해주면 돼요. 잘했어. 그럼 그 책을 더 가치 있게 보고 잘 읽으면 또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두꺼운 책에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 선택이 진짜 중요하다. 과정도 아이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있어 보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학습이고 우리는 뒤에서 이제 칭찬을 주로 많이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의도는 이해되시죠? 학년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학년과는 전혀. 하여튼 저가 아이들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부모님들도 스스로 독립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같이 호흡을 좀 맞춰주는 게 좋죠. 제일 아마 큰 문제는 아이가 이제 온라인에서 딴짓 한다. 남자애들은 특히 그런 경향들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또 기록에 반영이 돼요. 제출이 미비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상담이나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때는 저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막 징계해가지고 막 뭐라고 막 퍼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본성적인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아이들의 본성.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냥 객관적인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비난할 건 없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또 귀한 주말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뺏어가지고. 네, 그럼 들어가세요.